힘을 위한 행진곡을 빼버림으로써 김영식은 부동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대신남북한 기념사에서 이른바 거리 정치와 포퓰리즘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불편한 심정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과 투성에서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극소수의 강부자 집단을 중심으로 집권 세력이 힘을 결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5월 20일 시사대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필 조사단 발표가 내일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시민적 관심을 가로막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후보자들이 활발하게 정책 차이를 주장하기도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순방성, 군 대법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표는 원리 이상합니다. 그대로 진행된다면 지자체 선거 그대로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적어도 내일 조사단 발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적 이득 계산에 들어가고 국민의 결정권 행사인 선거를 방해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받게 될 것입니다. 조사단 발표 내일은 안 됩니다. 이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5.18 광주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도 없었습니다. 광주민주항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그리고 남북 평화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고하는 자부심을 갖고 광주 영역에 넋을 기르는 숭고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명박 정권, 오히려 광주민주항쟁의 자리에서 국민 분노를 백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량한 국민의 가슴에 또 하나의 못을 박았습니다. 광주항쟁 30주년 같은 뜻깊은 행사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은 민주 세력과 광주 시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의도적인 불참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사실상의 5.18의 노래로 자리를 잡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5.18 공식 행사에서 그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주의 유족, 광주 시민,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들의 분노를 일부러 유발한 도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는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유도하고 좌우 대립, 보수 진보 이념적인 갈등, 공색 이념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그냥 도발 행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제 광주항쟁 30주년 행사에 참여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을 짓밟고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분열을 백책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다짐했습니다.
내일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조사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 정부의 책임,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안구에 구멍이 났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결국 남북 긴장의 산물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측되는 대로 정부의 발표가 북한의 소행이라면, 물론 북한이 전쟁과 무력으로 남북 관계를 접근하려 하는 데 대해서는 엄중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천안함 사태와 같은 일들이 남북 긴장의 산물이고, 특히 이 정부 들어서서 문재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추구해왔던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파기하고 긴장 해결 정책으로 나간다면 남북 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천안함 조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한 불순한 의도가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천안함 사태를 또 하나의 국민 편가르기, 국민의 분열을 회책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준엄히 경고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인천에 와서 우리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여니까 의미도 있고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송영길 후보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인천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고 승기를 잡아서 그것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여기로 전국적으로 우리 민주당과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로 확산될 것을 믿습니다. 인천은 정말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인천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쟁력의 중심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송영길 후보 자신이 젊음을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통해서 열정을 빗대었듯이 인천에서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될 그러한 모범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여기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이기도 합니다. 송영길 후보는 이 모든 능력을 갖춘 젊은 미래의 거장입니다. 제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송영길 후보하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때 본 송영길 후보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송영길 후보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꿰뚫고 있습니다. 인천이 어떻게 발전해야 인천도 잘 살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가를 송영길 후보는 머릿속에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내립지에 외국 투자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실상 그 내용을 보면은 용도 변경해서 땅 장사 해준 것밖에 없는 이런 호의적인 발전, 이런 것을